제시간 안에 적절한 도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뇌나 심장이 괴사하게 됩니다. 이를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심장에 좋은 영양제를 딱 한 개만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데요. 응급실 뺑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왔을 때는 혈관이 막힌 곳을 빠르게 뚫어주거나 출혈을 잡아야 합니다. 제시간 안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뇌나 심장이 괴사하게 됩니다. 이를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응급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에서 이곳저곳 떠돌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벌써 몇 사람이나 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데요.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죽상동맥경화증이란 혈관벽에 플라크가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걸 말하는데요. 우리는 이를 흔히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관이 좁아지니까 조그마한 혈전에도 막히기가 쉽고 플라크 자체가 파열되어 급성 혈전을 생성하기 때문에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이 커집니다. 사실 동맥경화는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혈관에서도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동맥경화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혈관이 막혀도 막힌 만큼 외부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혈관이 늘어나는데도 한계가 있고 너무 많이 막히게 되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등 여러 증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 번 막힌 혈관은 다시 되돌리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죽상동맥경화증을 1에서 6단계로 분류하는데요. 숫자가 더 클수록 동맥경화가 더 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30대 이후로는 대부분 죽상동맥경화 2에서 3단계 이상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죽을 때까지 죽상동맥경화 3단계 아래에서 버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3가지 영양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크노제놀입니다. 죽상동맥경화 4단계 환자들을 30개월까지 추적한 연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죽상동맥경화증 진행이 하루 피크노제놀 100mg 섭취군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대조군의 4분의 1, 아스피린이나 항혈전제를 먹는 그룹의 3분의 1 수준이니까 동맥경화 진행 방지 효과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크노제놀은 혈전 방지 효과도 있고 아스피린과 달리 위장장애도 거의 없기 때문에 동맥경화 방지용으로 드시기에 아주 괜찮은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피크노제놀은 반드시 호박사 소나무 마크가 있는 제품으로 하루 100mg짜리를 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IMT는 혈관의 내막과 중막의 두께를 말하는데 이 값이 커질수록 혈관이 두꺼워지고 동맥경화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신장이 좋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그네슘을 보충하게 한 메타 분석에서는 마그네슘 복용이 IMT를 0.18mm를 감소시켰고 이는 마그네슘이 혈관의 죽상동맥경화 속도를 늦추거나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동맥경화가 오래되면 혈관에 기름만 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칼슘이 침착되면서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굳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말랑말랑하던 혈관벽 중간층에 석회가 끼어서 낡은 파이프처럼 뻣뻣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혈관이 돌처럼 굳어버리면 단순히 막히는 문제를 넘어 심장에 부담을 주고 심혈관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에는 혈관 석회화 방지 기능도 있습니다.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마그네슘 섭취량이 높을수록 간상동맥 석회화와 복부 대동맥 석회화 정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결정적인 근거는 부족하지만 마그네슘이 칼슘과 경쟁해서 석회 침전이 생기는 것을 방해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하루에 300에서 400mg 정도로 섭취해 주시면 되고요.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분이나 위장이 약하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흡수율이 높은 유기산 마그네슘을, 위장과 장이 튼튼하고 비타민 B군도 섭취할 수 있는 가성비 있는 제품을 찾으시는 분은 약국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 산화 마그네슘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마그네슘이 석회화를 예방한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석회화를 기전적으로 좀 더 확실히 예방해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 소개드릴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는 반감기가 길어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되는 MK7을 주로 섭취하는데요. 하루 180 마이크로그램을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 D 400IU를 먹는 만성신장질환 환자들에게 MK7 90 마이크로그램을 복용하게 했더니 앞서 살펴본 IMT 값의 증가가 둔화되었고 이건 혈관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이 완화되었다는 것이고요. 비활성화된 MGP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비타민 K는 MGP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데요. MGP는 혈관에 칼슘이 쌓이는 것을 막는 단백질입니다. 비활성화된 MGP 수치가 감소했다는 것은 활성화된 MGP 수치가 증가했다는 것을 말하고, 혈관에 칼슘 쌓이는 것을 막는 힘이 커졌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간상동맥 석회화 점수의 증가도 MK7 섭취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피크노제놀, 마그네슘, 비타민 K2,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영양제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표준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을 멀리 하시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오시는 분은 병원에서 스타틴을 처방받아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를 드리자면, 스타틴을 드실 때는 코엔자임 Q10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틴을 드시면 근육 관련 부작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코엔자임 Q10을 드시면 이 부작용을 큰 폭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는 3가지 영양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방금 나왔던 코엔자임 Q10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근경색이 왔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은 예방하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과거 심근경색이 왔던 분, 흡연자, 협심증, 간상동맥 질환, 말초동맥 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은 심근경색 고위험군이므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고혈압이 있고 심근경색 위험이 있는 분들께 코큐텐 또는 비타민 B군을 먹게 했더니 12개월 후 치명적인 심근경색 발생이 코큐텐 복용군에서는 1.5%, 비타민 B군 복용군에서는 3.1%로 코큐텐 복용군에서 치명적인 심근경색 발생이 적었습니다. 앞서 심근경색 고위험군에서 과거 심근경색이 왔던 분이 있었는데요. 한 번 심근경색이 왔던 분들은 다시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온 환자에게 심근경색 후 1년간 코큐텐 하루 120mg 또는 비타민 B군을 복용시켰더니 코큐텐 복용군에서 전체 심장 사건과 치명적이지 않은 심근경색 발생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심장에 좋은 영양제를 딱 한 개만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코큐텐인데요. 코큐텐의 진짜 위력은 심부전에서 발휘됩니다. 코큐텐의 심부전에 대한 효과는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동맥 경화와 석회화를 막아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완화하는 영양제는 하루 피크노제놀 100mg, 마그네슘 300에서 400mg, 비타민 K2 180μg, 심근경색 위험이 높으신 분이나 심근경색을 경험하신 분은 코엔자임 Q10을 매일 하루 100mg 정도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차! 그리고 병원을 멀리하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들 예쁜 혈관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근거중심 의학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